챗GP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쿠팡 페이지가 열리고 바로 이렇게 10개의 상품명과 가격, 평점, 리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을 크롤링해서 상품 정보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기 위한 교육 목적인 영상으로 진행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까지 전부 포함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AI 툴을 사용해서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이 영상이 기초 버전이고 이번 영상은 심화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이 아예 처음이신 분은 한번 직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그리고 커서,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세 가지를 이용할 거고요. 챗GPT랑 구글 AI 스튜디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커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 구독 계정을 이용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쇼핑몰 사이트는 이제 크롤링하기 어려운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GPT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쿠팡은 크롤링하기 어려운 사이트로 알려져 있어. 비개발자가 AI로 코딩해서 쿠팡을 크롤링해서 상품 정보를 가져오려고 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브라우저 자동화 툴이랑 챗GPT를 활용한다고 추천을 해줬고요. 그 외에 챗GPT 플러스 크롤링 자동화 플랫폼, API 형태의 외부 서비스 활용, 이런 여러 가지를 추천해 줬는데 저희는 추천이라고 돼 있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저희는 이런 거를 다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거를 끌어서 이렇게 끌으면 또 여기에 이런 게 뜨거든요. 회신하기. 이걸 누르면 여기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크롤링하기 가장 좋은 툴은 실패 없이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플레이라이트라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보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라이트가 뭔지, 셀레니움이 뭔지 이것까지는 안 알아볼 것 같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GPT한테 이제 별도로 물어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는 실력이 점점 느는 거예요. 또 이 중에서 플레이라이트라는 걸 추천을 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죠, 이제.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이제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키워드를 얻었으니까 커서로 이동해 볼게요. 커서 명령어 입력창에 쿠팡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상품 10개의 정보를 가져와 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페이지의 구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챗GPT 키워드로 검색한 페이지 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여기서 챗GPT를 입력하고요. 이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얻은 키워드인 playwrigh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보면 파이썬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다양한 AI 서비스와의 연동성이 뛰어나서 초보자가 AI를 활용해서 학습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입문자라면 파이썬으로 이것저것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업무 생산성도 올려보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브 코딩에 익숙해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왼쪽 사이드바에 작업이 완료된 파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requirements.txt라는 파일을 클릭해보면 저희가 아까 얻었던 playwright라는 키워드와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려면 그 코드 실행에 필요한 패키지가 미리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설치에 필요한 패키지 리스트를 쫙 나열해 놓은 게 requirements.txt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하려면 이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는데 터미널은 윈도우에서는 Ctrl+J, 맥에서는 Command+J를 누르면 열렸다 닫히고요. 여기에 pip install 한 칸 띄우고 -r 한 칸 띄우고 requirements txt를 입력하면 이 패키지가 한 번에 설치가 됩니다. 이런 명령어는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시면 좋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방금 입력한 명령어대로 커서가 알아서 입력을 해서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설치 과정에서 무슨 오류가 나는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보통 이런 오류는 파이썬 버전이 너무 높은 경우에 좀 오류가 발생해서 일부러 완전 최신 버전이 아닌 좀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신 버전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났는데, 그 오류조차 지금 커서 AI가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커서가 이렇게 스스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아까 입력한 명령어를 저희가 직접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설치됐다고 하고요. 잠시 후에 이렇게 쿠팡 크롤링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크롤링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py로 끝나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죠. 여기에서 챗GPT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고 챗GPT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잘 접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한 번에 잘 됐고, 구독자분께서 직접 해보시면 이 접속하는 단계에서부터 막히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AI한테 문제점을 잘 얘기해서 설명하시다 보면 분명히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같은 채팅창에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는 기존에 있던 채팅 내역까지 다 기억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결과물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 잘못됐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서 다시 해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이 페이지를 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과가 크롤링 중 오류가 발생해서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그 페이지 내부에 있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입력했을 때 커서는 웹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붙여넣은 이 페이지 구조를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히 주소만 주게 되면 이 페이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쿠팡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정확한 구조를 줘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에서는 F12 그리고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I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키고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각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상품 영역만 잡아 볼게요. 이렇게 상품이 다 선택되는 영역을 잡고 그때 선택되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카피 엘리멘트를 하면 이 상품들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다시 커서로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 볼 거예요. 아래는 쿠팡 검색 결과 페이지 구조야. 이거 참조해서 크롤링 코드 업데이트 해봐. 지금 페이지 접속까지는 잘 돼. 라고 하고 구조를 붙여넣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와 다르게 메시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보여주지 못한다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결과물로 너의 대화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 할 수 없다고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서비스에는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력한 내용이랑 답변한 내용의 총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 커서에서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도 무려 100만 토큰이나 되는 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든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 볼게요. 다음은 검색 결과 페이지까지 잘 접속이 되는 쿠팡 크롤링 프로그램 코드야. 그리고 코드를 붙여 넣고요. 검색 결과 페이지의 구조를 내가 아래에 첨부할 테니 분석해서 코드 업데이트 해줘 라고 하고 쿠팡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카피 엘리멘트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약 5만 토큰이 사용됐죠? 아직 이 100만 토큰에 비해서 엄청 널널합니다. 커서는 이 5만 토큰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수정된 코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걸 복사해서 커서로 돌아와서
이걸 지우고 붙여 넣은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못 입력되면 안 돼요. 여기를 클릭하고 챗 GP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쿠팡 페이지가 열리고 바로 이렇게 10개의 상품명과 뭐 가격, 평점, 리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가져왔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가져온 상품이 챗 GPT 입문 실무 활용 가이드고, 두 번째 상품이 이게 되네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책인데 한번 쿠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을 이걸 가져온 거고 두 번째는 이걸 가져온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세 번째가 챗 GPT 일타 강사, 네 번째가 직장인을 위한 챗 GPT, 세 번째가 챗 GPT 일타 강사, 네 번째가 직장인을 위한 챗 GPT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원했던 거는 쿠팡에서 이 1등, 2등, 3등, 4등으로 된 것만 10개를 가져오기로 바랬어요.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이트 접속도 잘 되고 상품도 잘 가져오는 상태니까 이제 순위가 매겨져 있는 상품만 잘 가져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이 순위가 표시된 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카피 엘리멘트를 해서 다시 구글 AI 스튜디오로 돌아오고, 여기에 이제 나는 상품 중에 순위 번호가 표시된 상품만 가져오고 싶어. 순위 표시된 요소의 구조야 라고 하고 이걸 또 붙여 넣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붙여넣은 것은 페이지의 구조라기보다는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요소는 클래스 이름이 랭크마크, 랭크1,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각각의 요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구글 AI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커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붙여넣고 실행을 한 다음에 왜 안 될까요? 여기에 이제 챗 GPT라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보면 다시 쿠팡 사이트에 잘 들어가졌고 다시 이제 또 가져왔죠. 근데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 1등으로 가져왔었던 이 챗 GPT 기초 실무 활용 가이드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되네. 진짜 챗 GPT 활용법 11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호 현직 교사가 만든 업무 자동화, 이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이슨 파일에 저장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져왔고, 뭐 이거를 제이슨 말고 뭐 엑셀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 원하는 형태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페이지의 구조를 AI한테 전부 던져주고 AI가 스스로 파악하게 해서 코드를 수정하게 하면 되니까 사실 페이지에 접속하기까지만 하면 그 이후의 거는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 접속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한번 크롤링에 성공했더라도 쿠팡에서 이게 나중에 봇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차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어땠었나요? 제가 챗GPT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마자 거의 뭐 2-3초 만에 10가지 상품의 정보를 다 가져왔었죠. 이게 사람이 직접 했으면 절대 불가능한 속도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것은 이 크롤링 봇이 조금 더 사람처럼 보이게끔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챗GPT로 돌아가서 새 채팅을 열고요. 명령어로 다음 코드는 쿠팡 검색 결과 페이지에 접속해서 상품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인데 현재 아주 정확하게 작동해. 단 크롤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쿠팡에서 차단할 우려가 있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 라고 하고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GPT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줬거든요. 이것들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GPT가 제안한 걸 반영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한 번에 적용하기보다는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면 좋습니다. 뭐 랜덤 딜레이 추가 같은 경우에는
각 상품 처리 사이에 랜덤한 지연 시간을 넣어야 한다는 게 사람은 모든 행동을 일정한 속도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게 랜덤한 시간을 작업 사이에 추가한다는 거고, 스크롤 동작 추가도 문자 그대로. 쿠팡이 크롤링 할 때 이런 부분 딱 정해진 부분만 딱 클릭하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스크롤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고, 유저 에이전트 및 헤더 다양화는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지를 좀 다양하게 바꿔주는 건데,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거부터 이제 말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고, 근데 안 되면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고, 일단 두 가지를 해볼게요. 코드를 복사하고 커서로 돌아와서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현재 쿠팡 크롤링 프로그램은 의도대로 아주 잘 작동해. 다만 너무 사람 같지 않게 빠르게 크롤링해서 아래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붙여 넣어주고, 위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내용 및 코드는 절대 변경하지 마 라고 해주겠습니다. 지금 코드가 완벽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의도대로 잘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변경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한번 accept를 누르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자칩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스크롤이 내려갔죠. 아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까는 화면이 바로 꺼졌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느리게 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정보 추출하는 것 사이에 시간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또 완성된 코드를 갖고 여기를 복사해서 또 다시 GPT로 가서 새로운 채팅창을 또 열고요. 여기에 붙여 넣고 현재 코드는 봇 탐지에 걸릴 가능성 및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또 하나하나씩 반영해 보는 거예요. 스텔스 모드를 적용하라 이런 것도 있고, 스텔스기 안 보이는 그런 의미잖아요. 쿠키랑 세션을 재사용하는 거, 스크롤 방식을 더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좀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PT가 처음에 추천했던 플레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쿠팡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셀레니움이랑 언디텍티드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하고 있어요. 셀레니움이 이제 플레이라이트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아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게 안정화를 많이 이뤄놓은 프로그램이라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걸 크롤링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해보면 여기에 챗GPT라고 입력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차단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헤드리스 모드를 이용해서 아까와는 달리 브라우저가 열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목록을 가져오고 또 엑셀로 바로 저장도 해줍니다. 열어보면 순위부터 상품명, 가격, 리뷰수, URL, 이미지 URL까지 이렇게 다 가져오게 설정을 해둔 거예요. 쿠팡 크롤링이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보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크롤링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도 훨씬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